자, 장중에 오래간만에 전략 설정을 들여다보는데 사실상 지금 뭐 굉장히 편안하지 않고 어수선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뭐 미국 대선의 영향이 그게 뭐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아니잖아요. 뭐 저도 말버릇처럼 도저히 뭐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할 말이 없다 보니 뭐 미국의 대선이 지나고 나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지금 미국 자체도 고점 대비해서 3.53에 그게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이런 예가 와닿진 않겠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애플의 이런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또 엔비디아가 와닿을 수 있겠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기준에 시가총액 1위에 등극 이런 엔비디아의 슈팅 범위에서의 눌림폭 고점 대비 5.80 밀렸어요. 그래도 시각적으로 보실 때 이게 조정은 아니잖아요, 사실상에. 음? 예를 들면은 테슬라 같은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지금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 2위 애플, 3위 MS. 음? 이런 업체들의 흐름 멀쩡하게 흘러가고 있고 4위 알파벳, 또 5위 아마존, 6위 7위죠. 7위 메타 플랫폼. 그리고 8위 TSMC. 전부 다 이런 슈팅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테슬라인 거야. 그 테슬라 속된 편으로 개뿔이나 살짝 큰 움직임이 있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 여기서 시장의 연동폭 기준으로 다시금 400달러 넘기고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글로벌 시장의 흐름 자체가 2021년도 고점, 이 고점을 다 넘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21년, 22년. 나스닥은 21년 11월 고점이었거든요. 나머지 S&P 500 지수나 다우 지수 22년 1월에 고점을 찍습니다. 뭐 CPI, PPI가 상상을 초월하게 날아가 있을 때, 지금 무슨 뭐 CPI, PPI 다 내려와서 바닥에 헤매는 게 아니라 정상화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문제거리를 제시하거나 할 그런 위치, 그런 설정 범위는 아니잖아요. 그죠? 결론은 글로벌 시장에 맞는 지수의 흐름, 그러니까 뭐 미국만 보여드렸는데 그럼 나머지 것도 마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맞는 지수의 흐름이 연동될 수 있는 국내 증시의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나와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뭐 막연히 테슬라의 경우처럼 뭐 테슬라가 저 정도에서 시장의 글로벌 시장이 사상 최대치를 내리니까 테슬라도 올라갈 거야. 그거는 시장의 강세를 띠면 동반적인 강세를 띨 수도 있다의 기준인 거지. 그것이 뭐 말 그대로 똑같은 슈팅, 못 갔던 슈팅을 줄 수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결론은 국내 증시의 경우도 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건이 같은 조건이라면 지금 IT 쪽의 그 슈팅의 흐름이 뭐 실적을 바탕으로 했던 금리를 바탕으로 했던 고금리 상태에서의 성장주의 성장, 그 고금리 상태에서의 성장주의 매탱이 미국에서는 바이오 쪽이 폭등 랠리 나왔다라는 내용 보신 적 있어요? 솔직히 없어요. 우리나라만 뭐 말 그대로 머니 게임이 진행되는 거죠. 취약한 흐름이든 뭐가 됐든 외국계 쪽의 메이저들의 액티브 쪽 자금이 변동성을 확장시키면서 매매를 형성시키고 있는 뭐 그런 구조니까. 독일이나 니케이 그리고 대만 가권 지수도 다 똑같은 흐름이에요. 뭐 항생이나 상하이 지수를 가져다가 뭐 글로벌 증시를 논하는 자체 말 같지도 않은 거고요. 뭐 일자별 기준의 중국 상하이 증시가 증시 부양책, 경기 부양책과 함께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왔다. 이게 뭐 정상입니까? 어? 이런 슈팅 나올 때 우리나라 연동된 거 있어요? 글로벌 증시가 연동된 거 있어요? 없어요. 결론은 그 지극히 정상적인 미국 선진 시장 지수, 그다음에 독일,
유럽, 그리고 일본 니케이. 프랑스 까크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가 지금 유럽 중에서 가장 약한 흐름이 되는데, 그래도 뭐 21년, 22년 고점 고수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3,300포인트 우리나라 수준 기준으로. 여기가 우리랑 똑같은 정정불안. 극우파가 집권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이제 그 우려감과 함께 이제 굉장히 지수가 눌려져 있었고, 그 이후의 흐름 기준에서도 조금 불확실성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어찌됐든 국내 증시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어두컴컴한 상황이에요. 사실 이것을 벗겨낼 수 있을까의 기준이 뭐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정불안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 안 쓰죠.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게 뭔데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금융시장에도 계시는 기준에서처럼. 근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정책적으로 연동이 된다. 뭐 미국의 대선의 기준도 그런 식의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확장되면서 충격이 한번 나왔던 게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그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좋다 나쁘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다만 이제 정부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간의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주춤거리는 건 있을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글로벌 증시 놓고 보여드린 것처럼 2016년 10월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9일이죠. 11월 9일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16년 11월 9일 날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11월 9일 날 당선 발표가 나왔어요. 2016년 11월 9일이면은 요자락이에요, 요자락. 2016년 11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시장이 붕괴된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프랑스 깎으네. S&P 500 지수 봐야죠. 다우지수보다는 실질적인 지수 기준을 놓고 봐야죠. 2016년 11월 미국의 500개 우량 기업이 있는 저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서 시장이 붕괴된 게 있냐고. 그럼 주식하시는 분들은 박수치고, 이야 아싸가 우리 대박 땡큐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되라. 그냥 슝슝슝 가네. 정권이 바뀌니까 가네. 이렇게. 농담이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 정권 바뀐 게 누구예요? 바이든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테슬라 미친 듯이 날라갔잖아. 전기차. 속된 표현으로 우리나라 LG 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300%에서 500% 올랐어. 1년에.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어. 그런 행복한 상황이 어딨어. 지금 예를 들면 현대차가 시가총액 동네 창피하게 우리나라 실적 3위인데 시가총액이 5위야. LG엔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영업이익 1조도 안 나오는 애들보다도 시가총액이 안 나와. 순이익이 12조, 13조짜리, 15조짜리 업체가. 근데 그런 업체가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3위까지 슈팅이 나오는데 현대차가 300%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LG화학이 300% 올라오고 시가총액 3위 된 거라고. 107만 원 찍고. 바이든 대통령 바뀌고 나서 정정불안 개뿔이나 정책적인 불확실성, 민주당이 돼야 날아간다.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날아갔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날아갈 거냐? 그건 모르지. 과거 데이터가 그대로 답습이 된다? 그러면 그 전에 시장 붕괴됐을 때도 봐야죠. 그러면 시장 붕괴됐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야.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물론 이제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라고 할 정도의 기준에서 그렇게 해서 2008년도 당선되고 나서 급락을 했던 시장이 돈 뿌리면서 유동성 랠리로 슈팅이 나왔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문제가 된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뭐 자동차 업종, 화학 업종, 뭐 수혜 업종, 그런 거 없어요. 뭐 전쟁하자는 거야? 공화당이 되면은 방산업체 그쪽 가고 전통 에너지 업체만 가. 예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도 인위적인 부분이 아니었고 엑선모빌이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어요. 공화당이 집권할 때는. 그때는 이제 에너지의 집약도가 원유에 좀 많이 집중돼 있었고 서우스 텍사스 중진류 그리고 걸프전
이라크전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그런 맥락 속에서 엑슨모빌이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은 어때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IT가 슈팅이 나와서 IT가 시장을 견인했죠. IT가 무너져야 될 거 아니야. 그 지금이랑 똑같아. 그 당시에도 지금도 와우에서 한국경제TV에서 시황 돈 받고 팔아먹는 친구 있다 그랬잖아요. 뭐 저보다는 한 두세 살 많을 거야. 친구라 그럴 수는 없지만은 저보다 보이지도 않는 후배인데 뭐 어떻게?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경험치가 없으니까 횡설수설한단 말이에요. 그때랑 똑같은 얘기 답습하고 있을 걸. 트럼프가 되면은 뭐 이게 유리하고 해리스가 되면은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IT 박살 날 거다. 응? 왜? IT에 대해서 R&D 비용에 대해서 세 감면해 주는 거를 세금을 뗄 거다. 정신 나간 거지. 왜 세금을 때려? 기업 친화적인 우리나라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처럼 한국전력 전기요금 못 올리게 해서 대기업들이 굉장한 이득을 취했죠. 근데 그 돈 국민들한테 썼어요? 두산그룹주가 그렇게 해서 두산그룹이 두산바켓 수익 나는 거를 대주주가 먹으려고 그따위 행위를 해? 고려인이 자기의 개인적인 경영권 방어하기 위해서 자금 땡겨다가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짐작 때려? 나쁜 사람들 아니야. 뭐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 기준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해줬죠. 부자 감세 정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부자 감세라는 게 개별적인 개인에게 감세를 해주는 게 아니고 부자 감세라는 기준이 법인에 대한 세금을 줄여준다.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해서 사회 환원하게 해준다. 근데 사회 환원을 우리나라나 거기나 별 그렇게 많이 안 한단 말이지. 그래도 우리보다는 낫죠. 선진 시장이니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결론은 전통 업체들에 대한 세금도 낮춰줬어요. 법인세를. 그러면 IT 쪽을 너 죽어봐 했냐? 아니야. IT 쪽의 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걸 유지했어요. 왜 걔네를 죽여?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1위가 애플이 계속 유지를 하고 MS가 가끔씩 1위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응? 막연히 예전처럼 엑슨모빌이 시가총액 1위 올라옵니다. 방산주가 날아갈 겁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개념이.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의 기준에 있어서 저도 뭐 미국의 대선 기준의 영향력이 뭐 상당폭 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는 안 해요. 근데 불확실성 부분이 일정 범위는 해소돼서 조금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취약성이 있다? 에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뭐 대만 같은 경우는 미국 눈치 봐, 중국 눈치 봐. 거기다 반도체 독점 행위에 대해서 뭐 TSMC 규제할 거야부터 해서 별의별 멀쩡하잖아. 우리나라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졌잖아. 삼성전자와 시가총액이 비슷하게 형성돼서 글로벌 시장 25위에 왔다 갔다 하던 TSMC가 글로벌 시장 8위까지 올라왔잖아. 응? 눌려져 있을 때나 또 슈팅이 나올 때나 네이처셀 급등 나오면은 끝내주는 업체예요. 또 조정받으면은 이거 아니에요. 왔다리 갔다리 할 이유가 없이 명확하게 기준만 잡아서 대처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우리 VVIP 회원님들 또 VIP 회원님들 문자 회원님들 메타방 회원님들 굉장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은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객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거죠. 왜냐하면 21년 6월 이후에 코스피 지수 3,300 넘긴 이후에 지금까지도 글로벌 시장 4,000 넘기고 있을 때 헤매고 앉아 있고 또 이번에도 사실상 7월 고점 찍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박살이 났죠. 근데 하이닉스는 그나마 좀 돌린 거고 삼성전자가 30%대 폭락해서 헤어나질 못하니까 이번만은 바닥일 겁니다. 돌릴 겁니다.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게 그렇게 되고 있냐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뚝뚝 떨어지는데
불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호사가들은 얘기할 수 있죠. 뭐 삼성전자가 뭐 실적이 풀 뜯어먹는 소리지. 우리나라의 수출의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응? 실적이 어떻게 나쁘다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의 실적 PER이 10배 미만인데. 응? 결론은 지금이 엄청난 기회라는 거는 요거 지수 돌리는 거 금방이에요. 어차피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려아연, 한미사이언스, 네이처셀, 응? 동서 이런 종목에 속단편으로 몰빵하거나 그러실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나마도 이제 뭐 시가총액 1위 올라온 뭐 알테오젠의 추이 추세에서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예 끝내준다는데 뭐 제가 어찌됐건 계속 가잖아. 이런 기준에서 뭐 시가총액 극대형주에 뭐 일정 범위의 자금들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하다못해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저는 뭐 부정적으로 보는데, 응? 응. 결론적으로 어,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의 시가총액 규모에 맞는 자산가분들의 편입, 응? 그런 기준도 설정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변동률이 크고 시가총액이 무슨 뭐 1조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느 날 하한가 맞았다 상한가 돌리고 이런 쪽에는 응? 뭐라고 말씀드려도 매매를 안 하세요. 우리 방 안에서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들어가셔도 제한적 비중. 간혹 이런 경우는 있죠. 예전에 HLB 매매할 때 5% 비중을 들였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16조까지 올라간 그 흐름 속에서 차익 실현을 강하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원체 제가 세게 말씀드려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걸 그냥 몰빵 속된 편으로 100% 비중에 한가 두 방 맞으신 분이 계세요.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이탈되신 거지.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뭐 한미사이언스 무슨 뭐 고려하여 뭐 풀베팅해서 또 그러신 분들은 신용까지 써요.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정상적인 범위에서 놓고 본다면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악몽을 꾸듯하는 그 지금의 흐름이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때요? 사실상 불과 며칠 안 돼요. 불과 며칠 안 됩니다. 날짜 기준으로도 거래일수로도. 뭐 이런 흐름이 있나 소용 뭐 속된 표현으로 제가 개띠니까 개잡주 흐르듯이 이거는 이렇게 흘러간 적이 없어. 뭐 아무리 지금 얘기해봐야 뭐 나중에 주가가 강세를 띄워줄 때 기준에서는 아 그래 역시 우리 윤정두야. 아 결국은 이렇게 돌리는구나. 이런 표현이 나올 수는 있어도 뭐 대표적으로 이게 뭐 대표적인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건 그냥 단순한 예제로만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냥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누적 수급이 집중돼 있던 상황에서의 굉장히 큰 조정이었어요. 수급도 없고 뭐 얘는 뭐 삼성전자처럼 뭐 물량 확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고점 4만 천 원에서부터 뭐 2만 원대 초반 중반 이게 말이 되냐고. 응? 도저히 뭐 거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잘라내긴 했습니다만 순간적이죠. 돌리는 데 있어서 고점 대비해서 뭐 최근의 변동률로 감안한다면 주간 단위에 고점을 넘길 수도 있는. 근데 지금은 IT가 신고가를 내지 않는데 지 혼자 갈 수는 없단 말이야.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어도. 응? 뭐 현대로템 뭘까요? 굉장히 많이 지금 두들겨 맞긴 했습니다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눌린 폭이라 어지간한 조정은 소실 감내를 한단 말이죠. 비중 갖고 계신 분들은.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누적 수급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은데 4만 원에서 2만 3천 원? 야, 무슨 뭐 전쟁 난 것도 아니고 2023년도에. 결국은 얘도 뭐 주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버겁지만 어쩔 수 없이 거래 급감했을 때 기준에 그나마 저 윗단계에서 일단은 정리를 했었죠. 그리고 쉽게 손이 안 나가요. 저도 한번 이렇게 정리되는 종목군들 기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펀더멘털적으로 멀쩡하고 저평가는 아니지만은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무너지거나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관점은 아니니까 실적이 성장성 실적이 일단은 가시적으로 나오고 뭐 제약바이오처럼 뭐 대박 낼 거예요가 아니라 네이처셀처럼
아직 승인이 안 됐는데 뭐 승인될 거예요. HLB처럼 뭐 대표회사가 나와갖고 세일즈하고 앉아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그리고 누적적인 매수 규모가 만만치가 않고 얘도 그렇고 뭐 한국항공우주나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들이 다 그렇긴 해요.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 쪽은 현대일렉트릭 빼고는 솔직히 다 추풍낙엽이죠. 걔네들은 시가총액 규모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간에 현대로템이 이번 달 기준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제 뭐 그 수급을 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이슈 명분을 가지고 슈팅을 줄 수 있다. 수급은 알테오젠처럼 이미 다 진즉에 다 들어와 있어. 액티브 자금 다 들어와 있고 뭐 말일날 패시브 쪽으로 넘기는 물량도 지금까지 누적 매집 감안하면 뭐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보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이제 신고가를 찍으면서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아 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펩트론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펩트론 같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솔직히 예? 이게 지금 여기까지 무너져 내릴 때 그러니까 요날 여기까지 돌리기 전까지 무너져 내릴 때 저 기껏 해봐야 여기서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범위는 뭐 요런 날 거래 터진 날인데 이거 첫날부터 들어갔겠냐고 솔직히 검색견 떴어 다 검색견 거래가 막 터지면서 양봉인데 안 뜨겠어요? 20%대 막 후반 중반 후반 슈팅인데 근데 이 거래가 터지고 나중에는 이 변동률이 아닌 요 변동률들은 제한적이에요. 뭐 이때는 26% 이때는 23% 이때 같은 경우 12% 20%대가 아니라고. 물론 그것도 큰 슈팅인데 보면 거래 대금이 거래량이 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날 조금 이제 개장주식 터졌겠죠. 꼬리 달리면 다 팔아야 되는 거고. 이걸 어떻게 믿고 가져가 솔직히. 74,000원 찍고 6만 원까지 내려가는 게 순식간인데. 응? 결국은 냅뒀더니 더 가더라 안 돼. 이렇게 개파락 나오고 돌릴 때 이런 거래 터질 때 한 번씩 보는 거고 꼬리 달리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퍼센테이지 계산하는 거 보시면 이게 53% 빠진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속된 표현 잡주 흐르듯이 아니 펩트론이 우리도 매매도 하고 매매를 기준을 잡기도 했지만 얘 대주주가 10%예요 지분이. 대주주 10% 지분 주인도 없는 회사인 거예요 사실은. 응? 그런 기준에 뭐 대박 나서요 어쩌고 어떻게 대박이 날 수가 있나. 거래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건데 그 53% 깨져 내려올 동안에 붙들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대박 나셨죠. 대박 나기는 거래 터진 날만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래 터지고 나서 지금 거래가 없죠. 없단 말이야. 계속 흘러내려. 그러니까 이런 류의 흐름이 삼성전자 기준에서 나온 거예요. 하이닉스까지도. 하이닉스 지금 그나마도 돌리고 있으니 하이닉스 그나마도 돌리고 있으니 삼성전자만큼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내 계좌 손익이 그나마도 야 하이닉스 기존처럼 55%를 다 갖고 가라 그러지 왜 쓰잘데기 없이 삼성전자로 옮겨가지고 있다고 고생을 하느냐. 진짜 다행스러운 거는 결과론적으로 얘는 결과론적으로 얘는 여기서부터 하염없이 말도 안 되게 밀려내려온 거잖아요. 이게 왜 밀렸냐고. 파니까 밀렸지. 왜 팔았냐고. 업황이 정점이야? 그러면 지금 와서 다시 사는 1.3%는 이 당시 매도한 3%는 외국인들이 3%를 팔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1.3을 산 거야. 다시 얘기해서 56%에서 53%까지 팔았다가 54.5로 다시 돌린 거라고. 그 코딱지만큼의 물량에 무슨 반도체 업황을 정점을 찍고 뭐를 해. 왜 빠졌냐에 대한 답은 솔직히 펀드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걔들이 뭐 알려주지도 않고 또 누구랑 통화해야 될지 알 수도 없는 거고. 다 떠나서 결론적으로 저는 판단을 할 때 정정불안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계 자금들이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뭐 나쁘게 표현하는 뉘앙스가 될 수 있는데 놀이터가 됐건 뭐가 됐건 자금이 움직일 수 있는 기준을 줘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공매도 금지를 시키질 않나. 금융당국이
절대 공매도 금지 없다라고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정부가 누구의 입김으로 그렇게 공매도를 금지시켰냐고. 거기다 떠들고 다니는 그 박순영이 같은 정신 나간 애들, 어? 보수인 척 까불까불하면서 압수수색 쳐맞은 애 그런 애들까지도 지금도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금투세 같은 경우도 이슈의 범위예요. 금투세 때문에 외국인이 파나? 금투세 때문에 외국인이 사? 그러면 삼성전자를 속단편으로 어제도 때려 사야죠. 하이닉스의 슈팅이 아니라 하이닉스는 뭐 엔비디아발 뭐 영향이 있어요. 뭐 빠르게 납품하려 그 이슈인 거지. 수급은 그렇게 들어온 게 없어요. 금투세 때문에 들어올렸다 하루 천하야?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금투세의 문제가 아니라고. 대선의 영향이야? 아이, 무슨 미국 대선, 미국도 영향 안 받는 우리는 받을 수 있다고? 그럼 대만은 멀쩡하고 일본은 멀쩡한데 우리만 받아?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의 자체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출이나 이런 경제 동향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강조드린 정책적인 불확실성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 부분이 이제 조금 해소가 돼야 되는데 뭐 요즘 뭐 원체 시끌시끌하니까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정책이 방향성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금융정책도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공매도를 푸네 안 푸네. 예? 정신 나간 애들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공매도를 안 풀 거야? 공매도 풀어서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공매도 푼다고 해서 뭐 알테오젠 폭락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때려 산 애들의 지분이 있는데 공매도 그깟 해봐야 종목당 많이 나오면 에코프로가 작년에 공매도 5%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존에 있던 5% 포함해서 6.5까지인가 나왔어. 그럼 1.5%를 못 받아서 폭락을 했다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러니까 결론은 윤정두가 잡아들이는 전략 기준이 와닿지 않더라도 그렇게 인식을 잡고 따라오셔야 돼요. 응? 하이닉스 밀린 이유, 하이닉스 돌린 이유 아주 단순한 논리로 수급인데 그 수급이 더 들어올 거냐? 100% 들어오겠죠. 삼성전자는 완전히 미운 오리새끼가 돼 있더라도 하이닉스는 이렇게 돌리니까 얘는 그나마 이쁘잖아. 얘가 40% 깨졌다고요. 40% 깨질 때 왜 깨졌냐고. 지금 바닥 대비 40% 돌렸다고. 35, 요 고점 찍을 때가 40%. 그럼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뭐 솔직히 얘만큼 오른 것도 없이 슈팅 3월 달에 한번 주고 수급 들어오면서 2% 정도 들어왔어요. 하이닉스 1.3에 40% 들어올렸잖아. 얘 슈팅 2% 들어오면서 88,800원이면 역사적인 사상 최대치 고가 수준이에요. 역사적인 사상 최대치 고가 수준. 아시겠어요? 근데 요 알량한 3%대 매도와 함께 주가가 35%가 빠져? 거의 40% 가까이 빠져? 그럼 여기서 얘도 하이닉스처럼 조금만 돌리면 슈팅 범위는 굉장히 가볍게 나올 수 있는데 조금만 돌리면의 기준이 아니잖아. 아니 사상 최대치의 하이닉스 실적, 삼성전자는요. 얘도 사상 최대치로 육박하는 실적에 자사주의익소가 19%에 따랐잖아. 19%. 다른 거 다 떠나서 거기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효과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놓고 보는 거지. 그냥 이렇게 봐요? 응? 백날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사실상. 와닿지가 않는데. 지금 내게 지금 계좌가 10%인데. 결론은 요 수급이 최악의 경우에 뭐 전저점이 이탈되면은 뭐 정리하겠다 이런 기준을 설정을 잡으시더라도 그렇다면은 그 기준에서 가급적이면 수급 보세요. 수급이 추가적으로 터져 나올지. 그리고 가장 단순한 논리로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잖아요. 아들 빵 하나 먹고 아버지 빵 5개 먹어놓고 아들아 배불러지는 아들이 뭐라 그래? 우리 어릴 때 농담 아니야 그게. 아재 개그? 하나 먹은 아들은 배 빵빵하면 5개 먹은 아버지는 배 터지겠네. 예? 삼성전자 속단편으로 박살나가지고 손실이 나서 동학개미가 피눈물을 흘려요. 52.5%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걔네들은 계속 손 놓고 있을 거야? 쟤네들이 사서 방어하라는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으면 지네가 손절을 하겠지. 그런 매도가 나와요 지금.
노키아라는 업체 없어졌죠 거의. 있나는 모르겠어. 전 세계 모토로라와 함께, 모토로라도 지금 그렇잖아. 핸드폰 모바일 시장에서 핸드셋 뭐 순위에도 없잖아. 노키아, 모토로라 뭐. 응? 붕괴돼서 망가져서 없어질 땐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시가총액 규모의 차이가 있고 뭐 여러 차이가 있지만 페트론 와닿지 않죠. 그럼 에코프로 볼까요? 에코프로 BM 얘네들이 실적이 있던 없던 무너질 때 당연한 수순이라고 그랬잖아요. 극대형주는 그나마도 역V자형의 흐름은 제한적으로 나온다 그랬죠. 극대형주는. 극대형주까지 올라와서 얘가 시가총액 40조를 넘겼어요. 40조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와닿지 않죠. 지금의 시장에서 40조 넘기면 시가총액 한 5위 전후 정도 되지 않나? 5위, 6위? 예? 볼까요?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규모도 모르면서 뭔 얘기를 할 거야. 얘가 40조 넘기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50조 넘기고 그렇게 해서 둘이 합쳐서 90조 넘기고 그 둘이 합쳐서 90조 넘길 때에 영업이익 1조 수준 난다는 애들이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넘겼어. 하이닉스. 지금 40조 넘기면 얼마예요? 정확하잖아. 5위 전후라고 그랬죠. 현대차가 44조야. 순이익이 15조인데 이런 미친 장이 어딨냐고. 누구 영향이야? 아니 농담이 아니라 정정불안 이외에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글로벌을 갖다 붙일 거야? 아 현대차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아 이것도 세제 뭐 어쩌고저쩌고 죽을 수 있어요. 뭘 그렇게 죽을 게 많나? 어? 지금의 코로나19 때 영업이 그때가 2조였나 4조였나 그래요. 굉장히 영업이 급감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15조야. 순이익이 15조야.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때려 산 게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저거 다 외국계가 산 거야. 23년 이후에서도 저 물량 자체가 2,200만 주 정도 되나? 볼까요? 얘가 주식수가 몇 주라 그랬죠? 얘가 주식수가 2억 900만 주, 2억 1,300만 주에서 이익 소각했어. 응? 이런 미친 장이 어딨어? 이건 굉장한 그래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2,200만 주죠. 그럼 몇 프로에 11% 샀네. 11%가 웃겨요? 리가 캔바이어 10% 사고 더블 났어 지금. 응? 리가 캔바이어 10% 사고. 근데 얘는 유통 물량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그리고 대주주 합쳐서 81%대. 기간 빼고 나면 유통 물량도 없어요. 81%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리가 캔바이오 개뿔이나 얘가 지금 누적적인 수급이 뭐 올해 전체도 아니고 3월 이후 3월부터니까 4월부터 찍어서 볼까요? 뭐 3월로 봐도 되고. 3월 이후에 160만 주 외국인이 또 4월 이후로 보면은 얼마? 역시 뭐 160만 주네. 그럼 얘 주식수가 3,600만 주야. 그럼 10% 매수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개뿔 뭐. 10% 매수라는 생각을 왜 갖고 있었지? 죄송합니다. 23년으로 찍고 있어. 그러니까 바보인 정도지. 24년 3월로 찍으면은 210만 주 뺏겼어요. 그러면은 6%. 4월로 잡으면 340만 주. 10%. 이 정도 머리 안 나빠. 우리 이거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10% 샀는데 개뿔이나 똑같은 현대차보다도 덜 산 거지 퍼센테이지로. 똑같은 현대차 리가캔바이오 10%씩 샀는데 얘는 뭐야? 그 4월 1일부터 해서 7만 원에서부터 13만 원 거의 더블이에요. 유통 물량은 주요 주주 35에 외국인 11%에 46이야. 그렇게 떨어졌어도 50%가 돌고 있는 물량이에요. 현대차는요 20%가 안 돼. 돌고 있는 물량이. 근데 현대차는 얘처럼 100%가 아니라 개뿔이나 뭐냐고 얘는 지금 이게 38%? 그래 못 오른 건 못 올랐다고 칩시다. 실적을 얘기하는 거야. 실적을. 그럼 굉장한 기회라는 거야. 지금 굉장히 버겁고 손이 간질간질하고 아 인생 멋있어 이렇게까지는 내가 못 기다리겠다 한 방으로 가자. 안 된다니까. 웅크린 만큼 튀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웅크린 만큼.
아니 나는 지금 뭐 고려아를 안 사고 싶어. 한미사이언 이거 한미사이언스 형제들이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기도 집은 지금 굉장히 갈려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삼자가 지금 돼 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응? 그래 안 그래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조금만 좀 참아보자는 거예요. 응? 조금만 감내를 해보자는 거예요. 요 기준에서 뭐 지금 뭐 이렇게뿐이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저도 답답하고 수년 동안 저랑 같이 매매를 하시고 방 안에 3년, 4년, 5년 그 이상씩 다 계시던 분들이신데 윤정두가 언제 어우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이런 건 간혹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처럼 벅찬 내용에 대한 기준을 잡아드린 적이 있나요? 여보세요? 정신 똑띠 챙기고 사세요 아줌마. 어? 바로 끝내. 아 투자는 뭐 어쩌고 이성경 과장입니다. 아우 참 진짜 답답스럽네요. 답답스러워. 저한테도 이렇게 계속 전화가 와요. 자 일단은 하여간에 그래서 저도 제가 좀 뭐랄까 강하게 대부분 굉장히 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약한 모습을 거의 안 보여드려요. 그러한 이유가 무작정 제가 그 또 자신감을 표출하거나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위치에서 너무 위축이 되면은 흔들리다 보니까 다들 위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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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방향성의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체 방향성의 기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고민 해보면서 대처를 해나가는 기준이 필요하다. 너무 자신감을 앞세워서 제처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또 너무 강하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 어제도 우리 그 마감 방송에서 이상덕 선생님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전략을 잡아드렸는데 이상덕 선생님 포트폴리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25%씩 근데 거의 고점 위치에서 다 잡으셨더라고요. 거의 고점 위치에서. 근데 움직이고 싶으신 거야. 그분께서도 거의 제가 볼 때는 주식하신 지 거의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근데 윤종도 만나서 잘 되신 거야. 농담이 아니라.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고점에 갖고 계셔도 만약에 윤종도 전망이랑 다르게 시장이 휘청되고 밀린다 할지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는 우량주니까 괜찮다. 개뿔 무슨 그런 거는 무슨 뭐 한국전력 우량주 아니야? KB금융 우량주 아니고 물론 뭐 그들은 강세를 띠고 있지만 한국전력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였어요. 우리나라 한국전력 시가총액 1위가 언제까지였어? 99년도까지 1위였어요. 99년도에 삼성전자한테 1위 자리를 내준 거예요. 응? 네.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거를? 아, 예,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주력주 위주에서의 흐름을 우리가 잘 놓고 보고요. 뭐 LG노텍의 기준도 거래가 없지만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대비 실적이 다소 둔화됐다 할지라도 PBR 1배 미만의 기술주를 보신 적이 있을까? 응?
거의 없단 말이에요. 막연한 자신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과하게 외국인들이 쏟아내는데 삼성전자의 PER, PBR이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1배 수준으로 PBR이 놓여져 있다. 자산가치, 청산가치 수준이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프리미엄은 없어 삼성전자가. 주가 밀리니까 이래저래 두들겨 패.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삼성전자의 저점 대비 뭐 0.871% 수준의 흐름이에요. 57,700원에 조심스럽습니다만 4분기 전략 기준 뭐 굉장히 85,000원 기준 높은 위치라고 할지라도 아니에요. 3월 달에 그렇게 슈팅 나오고 했을 때 88,800원 갈 때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있어요? 3분기 실적이 좀 둔화됐던 거? 그럼 거기서 일부 할인을 해준다 할지라도 글로벌 시장 슈팅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키높이를 못 맞춰? 얘가 못 가면 지수는 못 간다. 지수가 못 간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 혼자 막 사상치듯이 신고가 갈 수 있을까? 삼성전자 못 가는데 달라요. HBM 얘는 엔비디아 납품에 뭐 이렇게 될까? 자, 어찌됐든 오픈을 합니다. 어찌됐든 오픈을 해놓을 테니까 영상 부분 전체적으로 다 오픈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뭐 거의 극에 달하는 시점이다. 작년 10월 말 재작년 10월 말이 되네. 순간적으로 헷갈리네. 작년 10월 말이죠. 작년 10월 말에 설정을 잡아드렸던 기준이란 말이에요. 작년 10월 말에 2차 전지 7월 말에 다 끝나고 10월 말에 또 IT 휘청했을 때 기준. 자, 영상 올려드릴게요. 외부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정회원님들도 지금 유튜브 찾아오셔가지고 윤정도 검색하시면 네이버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바로 검색을 하세요. 윤정도를 그렇게 하셔서 일단 뭐 네이처셀 올려놔 드렸고 그리고 요것도 바꿔놔야겠다. 어제 야간 부분에 네이처셀하고 알테오젠의 전략을 다 올려놔 드렸어요. 그거 다 한번 들여다 보시고 한미 사이언스 무슨 뭐 고려 아연 네이처셀 뭐 교육 전부 오셔서 보십시오. 그리고 요 그 네이처셀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게 나와요. 더보기 누르시면은 그 검색기 자료 신청하시는 부분하고 네이버 밴드 그다음 텔레그램 카카오톡 1대1 문의 다 뭐 설정하셔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VIP 방에 조금씩 가입 인원이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자산 규모가 1억 이상이신 분들은 VVIP 방으로 가급적이면 오실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도저히 아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CIS나 DOU라는 종목 검색기에 이제 뜨고 이렇게 다 올려놔 드렸단 말이에요. 올려놔 드렸는데 DOU 같은 경우에도 CIS도 뭐 17.73 여기서부터 이제 포착이 돼서 올려놔 드린 그런 기준이 아니고 검색기에서는 이미 벌써 더 밑에서 떴죠. 뜨고 나서의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검색기 기능이 이쪽은 이제 불기둥 AI 쪽, 그 다음에 S 쪽이 있어요. S 쪽에 지금 또 떠 있는데 HPSP도 지금 변동 슈팅이 좀 있네요. 어이구 CIS가 8.64까지 슈팅이 나와 있네요. 8.64. 그래서 저런 뭐 검색기 기능 범위가 이왕이면 V 쪽에서 나와줘야 되겠죠. 이왕이면. 그죠? 이것도 지금 8%대 8.84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수익 범위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왕이면 뭐 검색기 수익 범위가 나온 것을 좀 보시면은
나도 뭐 검색기 신청하고 싶어요. 또 유료 회원님들 중에서도 검색기 대부분 갖고 계시는데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8084 CIS. 그러니까 이게 S 쪽에 떴는데 우리가 이제 S가 있고 V가 있잖아요. 굳이. 예. 그래서 오늘 그렇게 뜨지 않아요. 우리 종목 쪽에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움직이고 나서 뜹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떠주면 좋은데 거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어제 이어서 이제 삼양식품이 또 오늘 떠 있는데 어제 그 탈퇴 신호가 없었잖아요. 오늘은 진입 거래가 없다 보니까 늦게 뜨고 그리고 탈퇴야. 그럼 어제 편입하신 분들은 오늘 다 차익 실현 범위. 이렇게 해서 직접 갖고 계시면 전략도 수립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검색기 신청들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은 케빈 선생님이 좀 조용하신데 이쪽 방은 간단한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이쪽 방의 소통 VVIP 방 기존 카타 VVIP 방 통합적으로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용하시고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올려드립니다.